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채 일주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가는구나.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되게 선선하고 좋다. 그러한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하는 사업도 선선하게 더욱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한 번 유찰된 엔드 신축의 아파트 경매 물건 두 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총론은 각자가 앞으로 국내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가 스스로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는 가운데 강론적으로 경매가 매력적이다. 다만 지역 분석, 물건 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또 입찰할 때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한 자료 보면서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 두 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유찰된 그리고 신축의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두 건. 신축의 개념은 이제 보존 등기된 지 10년 이하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임장을 자주 많이 해보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분들하고 고양시 임장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덕은, 향동, 백석, 킨텍스 등을 갔다 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능곡역에서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걸어서 행신역, 그 다음에 소만마을 6단지, 7단지, 그리고 롯데 아울렛 고양점, 또 이케아가 또 근처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가 뭐 도래울 또는 홍도동 이러한 동네가 있더라.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제 반대편이 여러분 창릉 신도시, 그리고 이게 GTX 노선인데 이제 GTX역이 어디에 생길 건가, 이런 부분들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많이 가보기를 기대하고요.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뭐 매수하거나 낙찰받을 때 체크할 핵심은 누가 뭐래도 역세권, 도보 10분 거리, 그 다음에 신축, 지어진 지 10년 이내, 마지막으로 대단지 1000세대 이상의 1군 브랜드라면 더더욱 좋겠다.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탑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동대문구 답심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역시 이제 우리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들하고 한번 다녀왔던 답심리동의 답심리 파크자이 33평형, 전용이 25.66, 대지권이 반절이 좀 넘어가니까 보통 이상이다. 좋다. 감정가 12억 7,300, 한번 유찰된 10억 1,840만 원은 직관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등기부의 빚이 한 18억, 따라서 담보 가치는 없다. 그래서 경매가 쉽게 취하 또는 취소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심 있다면 10월 23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된다. 자, 여러분, 이 아파트는 2019년산 6년차 너무 좋다. 20에 7층은 좋죠? 전용 좋고 대지권 좋고 단지 크기도 중단지급 이상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 2020년 3월 25일보다 임차인 전입신고가 2021년 7월 21일 늦지요.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 배당을 받든 말든 낙찰자가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더불어서 같은 면적 대충 시세는 13억 원에 매매가 되었었다. 다만 더 디테일한 시세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자. 중개사무소 등을 들러서요. 자, 위치는 여기고요. 5호선 답심리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면 또 장안평역이고요.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죠. 2020년 3월 25일자 근저당권. 여기 전입신고가 느리죠.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 특별히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각자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강북구 미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강북구 미아동의 꿈의 숲 롯데캐슬
32평형, 전용 25.7일인데 대지권이 반절이 훌쩍 넘어가죠. 그러면 상당히 쾌적한 아파트 단지일 것 같다. 감정평가액은 9억 2천만 원, 한번 유찰된 7억 3,600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11월 18일 날 역시 입찰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되고요. 자, 이 아파트는 2017년산. 그러면 8년 차. 좋죠? 14에 13층. 좋다. 전용 좋다. 대지권 좋다. 단지의 크기도 좋다. 이 사건 말소기 준거지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2017년 11월 9일자.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는 것은 통상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자, 같은 면적의 최근 매매 사례는 한 8억 6천 또는 8억 9천 정도. 자, 위치는 여기 있고요. 뒤에 이제 녹지비율, 공원, 좋죠, 여러분? 4호선 미아 삼거리역에서 도보로 한 요 정도면 한 15분 정도 거리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기를 바라고, 이 미아 사거리역 근처에 롯데백화점이 있다는 것은 또 좋아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에 한 번 유찰된 신축의 아파트 두 건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얼마만큼 좋은 물건을 가치 대비 싸게 살 수 있느냐 여부. 따라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시세 대비 한 20% 싸게 산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순발력 있는 임장, 그리고 여러분 괜찮다면 한번 적극적인 입찰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다시 한번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을 꼼꼼히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